자, 안녕하십니까. 김정겸입니다. 지금 2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1시서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는 준비 시간도 있고, 상당히 여러분들하고는 또 약속이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영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문법을 왜 하느냐? 그 영문법은 예, 44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에 대해서는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영문법이 필요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이 필요 없겠죠. 국문법이 필요 없지만은 영어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영문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문법을 하게 되면은 물론 독해를 상당히 잘할 수 있습니다. 독해를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작을 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 모든 시험에 영어가 들어가고 있는데 영어에서 그 문법 파트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법에서 어디를 공부해야 될 것이냐? 문법이 이제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그 다양한 파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문법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영문법을 첫째 동사 파트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그래서 나중에 독해 비법도 10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동사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 파트로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느냐? 준동사 파트가 있죠. 동사에 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준동사 파트로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조동사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동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느냐?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죠. 가정법. 그 다음에 이 준동사 파트에서 또 얘기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조동사, 우리가 이제 조동사는 따로 빼고요. 준동사라고 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겠죠. 조동사 파트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분신들님 대화방에 참석하셨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이 시험 문제에 문제를 풀 때, 문법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주어와 일치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수가 일치되어 있는가. 즉 주어가 단수인데, 예, 풍신들님, 예,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되었나. 즉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가 되지 않았느냐. 또 주어가 단수인데 동사가 복수가 아닌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주어와의 일치에서 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볼 것이 시제입니다. 시제. 이거 시험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에서 학교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특히 토익이라든가 토플, 예, 아니면은 모든 시험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동사 그리고 주어와 수가 일치가 되느냐. 두 번째 시제가 일치되느냐. 그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크게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준동사 파트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준동사 파트. 그 준동사 파트에서 이 준동사 파트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제대로 쓰였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준동사 파트를 봐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를 봐라? 예, 그냥 본동사를 보시면 돼. 그 본동사를 봐서 이것이 주어와 수가 일치가 되었나? 단수인데 복수, 복수인데 단수. 두 번째로는 시제를 봐라. 이게 과거가 쓰여야 되는가? 현재가 쓰여야 되는 것인가? 과거 완료가 쓰여야 되는 것인가? 근데 준동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붕신님께서, 이상하다. 준동사 그렇고,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근데 준동사가 다른 게 아니라, 동사와 준한다는 겁니다. 예, 1874님 들어오셨군요. 동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동명사도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분사도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이렇게 본동사에서 수가 일치되었는가 시제가 일치되었는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로 가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로 가서는 준동사를 파트를 보세요. 다시 말해서 문장 중에 투부정사가 나왔거나 ing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pp가 나왔거나 예, 1874님도 참가하셨네요. 이랬을 때 거의 동사에 문제가 없다면은 거의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그 파트에서 문제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동사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해석을 아주 부드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분사란 무엇이냐?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분사 파트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가장 못 푸는 게 분사 파트고. 근데 이 분사가 다른 게 아니라,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문법을 만든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그대로 따와서 이 분사란 말을 써버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분사가 뭐냐? 쉽게 말해서 분사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외워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요. 분사가 제일 쉬워요. 어이구, 예, 사사님 별풍선 10개를 선물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분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 했죠. 근데 이 분사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동사가 있고 이게 본래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본동사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외에 그 본동사 외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본동사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거나 분사가 나오는 거 요런 걸 갖다가 예, 준동사라 그래. 동사에 준하는 것이다. 이걸 준동사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분사가 뭐냐? 당연히 분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동사를 가지고 이거 다 동사를 요게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사는 동사를 갖고 만드는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동명사라 그러면은 동사를 가지고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겠어요? 유추해봐요. 동명사야. 우리가 항상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또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동명사야. 그렇죠? 사사님 동사의 형용사와 맞습니다. 그럼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동명사 예를 하고 분사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동명사에서도 ing를 쓰고 분사에서도 ing를 쓰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즐긴다 이거야. enjoy.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즐기다라는 이 단어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 자, 나는 즐긴다잖아. 동사. 이 enjoy가 이게 이제 본동사야. 그럼 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나는 즐긴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 무엇을?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목적어가. 근데 enjoy는 동명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동명사는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이게. 그러니까 동사를 써야 된단 말이지. enjoy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제 ing를 쓰면 되는 거지. 동명사니까. 그래서 나는 즐긴다 무엇을? reading. 자, 동사 read에다가 ing를 붙였죠. 그래서 reading이 되는 거야. 그래서 I enjoy reading. 나는 읽는 것을 즐겨한다는 거지. 자, 읽는다. 그럼 또 무엇이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지. 읽다의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I enjoy reading the book. 그 책 읽는 것을 즐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랬을 때 요 reading은 동명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분사를 한번 보죠. 자,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 자, 우리 형용사는 니은, 예를 들어서 멋진, 니은이죠? 진에서 니은이죠? 아름다운, 니은이죠? 시커먼, 니은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니은이 들어가는 거. 이게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잘난 아들, 예쁜 소녀, 아름다운 강산, 시퍼런 하늘, 이런 식으로 이제 니은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잠자고 있는 아이야? 그렇다면은 잠자고 있는 아이에서 잠자고 있는이 아이를 수식해준다 그러죠. 이게 형용사는 저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니은이 들어가 있어. 이게 형용사라는 거지. 그런데 잠자고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잠자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잠자다라는 동사는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잠자고 있다는 동사가 뭐가 있어요? 그럼요. 슬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슬립. 그죠? 안 보이죠? 그래서 지우고 다시. 잠자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는 생각이 안 나지만 잠자고 있다는 슬립이라는 단어는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럼 자 여기다가 이제 ing나 pp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ing나 pp는 이게 또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거 막 따져야 돼. 근데 일단은 여기서 ing를 씁시다. 그래서 sleeping baby 하게 되면 잠자고 있는 아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기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문장을 주고 각각의 리딩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슬리핑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그죠? 오지선 나면 오지선다. 아니면은 밑줄 안 그어놓고 다음 중 밑줄 그는 게 더 낫겠네, 그죠? 밑줄 그어놓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당연히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분사와 동명사의 성격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명사라는 건 뭐라고요? 동명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명사다. 그럼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주목보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주목, 보호, 보자기,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동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리딩이. 분사는 어떻게 된다?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다.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다. 그러니까 분사는 동사의 성격과 형용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과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enjoy의 목적어로서
명사 역할을 하지만은 리딩이 동사로 쓰인다면 뒤에 더 북이라는 목적으로 또 달고 와야 되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게 영어는요. 일단은 법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영문법을. 근데 그 영문법이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꾸준히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문법에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동사와 관련돼서 준동사가 있고 그래서 준동사는 투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사와 관련돼서 당연히 조동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동사 시제와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가정법이 있거든요. 가정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잘 파악해야 해석이 쉽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계대명사도 간단해요. 명사절을 제외하니까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도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주어 동사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는 관계잖아. 관계.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니까는 지우겠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이제 관계니까는 분명히 관계되는 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는 게 이거란 말이야. 후 앞에는 뭐와 관계가 되는 거야. 이 관계대명사 후라 그랬을 때는 그 앞에 관계되는 말이 있잖아. 사람이죠. 이걸 갖다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앞선자야. 한문으로 가랭자야. 앞에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행사라고 그래요. 선행사. 그러면은 자 아까 얘기해서 더 슬리핑 베이비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 형용사를 했었죠. 분사를 했었죠. 그런데 관계대명사에서 지금 우리 형용사절로 해보려고 그래. 관계대명사 지금 형용사절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더 슬리핑 베이비를 관계대명사로 고칠 수가 있어. 형용사절로 고칠 수가 있어. 그 상당히 여러분들 곤란하게 만드는 아주 호흡정지로 만드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간단하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쓰는 것이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지우고 쓰고 해야 되니까 좀 칠판이 지저분하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주어 동사
문장이 완전하게 나온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더라. 그럼 이걸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 그래. 근데 여기 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서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그럼 뭐가 없죠?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관계대명사 주격이라 그래.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나 목적격, 주격 보호나 문장이 완전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사실상은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 그랬을 때 요 주어를 잘 보라는 거죠. 요 주어가 일반 명사로 나왔을 경우는 이걸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라 그래.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관계대명사들은 앞에 선행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형용사 처리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동사에다가 니은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The Sleeping Baby라는 문장 봅시다. 앞에 선행사를 써야 되겠죠? 그럼 The Sleeping Baby에서 베이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e Baby를 쓰고 관계대명사 뭐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슬리핑이 동사잖아.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후를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ing가 붙었잖아. 이거 진행형의 의미야. 그러니까 is sleeping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baby who is sleeping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who가 관계대명사 주격으로서 the baby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된다? 그렇죠. 잠자고 있다에다가 니은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많이 지저분하네요. 그죠? 많이 쓱싹쓱싹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는 나의 여동생이다. 이걸 한 문장으로 쭉 쓰는 게 좋으니까 다시 지울게요. 아침을 깨우는 님이 대화방에 참석하셨네요. 다시 영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는 내 여동생이다. 일단 그 칠판이 적은 이유로 블랙보드가 적은 이유로 이렇게 맞춤법 이런 것들은 조금 틀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문장을 분석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쪼갤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쪼갤 수 있고 끊는 이가 붙는 것이 주어죠. 그러니까 아이는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뭐뭐이다가 동사겠지요. 그리고 나의 여동생이다야.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문장을 딱 해놓고 나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밑에다가 이게 이제 영작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에서 마돈나에게 일주일 안에 편지 쓰기라는 영작문 책이 있는데, 지금은 이건 이제 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나왔던 건데요. 그러면 2차 하니까 여기 일단 써보겠습니다. in 디스카가 되겠죠. 그리고 잠자고 있는은 지금 했잖아요. 자, 잠자고 있는? 그러면 I라는 것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된다 그랬었죠. 그쵸? 형용사가 돼.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I인데 잠자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는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뭐는 생각이 난다? 잠자다는 동사는 생각이 난다. 그럼 어떡하라? 오케이. 슬리핑을 써라. 즉 잠자다라는 동사에다 이제 ing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I는 베이비다. 그러니까 내 여동생은 my sister. 이다는 is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할 때 주부와 술부로 딱 나눈단 말이에요. 흔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부. 요 이하가 술부입니다. 그러면은 주어를 가장 먼저 쓰면 되는 거야. 주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거를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를 가장 먼저 쓰는 거는 뭐예요? 더 베이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부터 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sleeping in this c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어도 동사를 쓰고 뒤에서부터 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is my sist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작할 때 일단 이게 영작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문장, 우리 말을 주어 술부로 나눠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말을 주어 술부로 나눈다. 그리고 나서 자, 각각의 요소를 잘라라. 주부의 문장에 있는 것을 요소를 자르고 그 밑에다가 영어 단어를 써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사를 하는 거야. 분사를 하면서 이거 영작을 하는 거니까 자, 잠자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는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이 지금 형용사 아니냐? 그러면 잠자고 있는 형용사는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떡하나? 잠자고 있는이라는 동사, 잠자다라는 동사를 잠자고 있다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드는 것이 분사다. 그래서 슬리핑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더 베이비를 써주고 여기까지는 주부야. 그다음 이제 술부도 문장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여동생이다, my sister. 이다, is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부에 있는 건 주부에다가, 술부에 있는 건 술부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주부에서 주어를 먼저 쓰라 그랬죠. 이거 더 베이비하고 뒤에서부터 쳐라. 그러니까 더 베이비 sleeping in this car. 그리고 이제 동사 파트가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말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맨 뒤에 있지만 I는이라는 거하고 이다. 우리말은 주어하고 동사가 맨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맨 뒤에 있지만 영어는요. 그렇죠.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is라는 동사를 써주고 나서 뒤에서부터 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is my sist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담도 좀 하고 그래야 재밌나요?
농담을 안 해서 재미가 없나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성격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좀 건전하고 재미보다는 같이 소통하고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들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창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욕을 하고 하는 이런 소통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이상한 그런 방송이어서는 더더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하게 되면 왠지 사람들이 거기는 뭐 사람들이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저 혼자 이걸 한다 해갖고 이거 뭐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조금 재미없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농담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잘 못하니까요. 재미가 없더라도 좀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by sleeping in this car is my sister다.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 그 카라인 파이님이 대화방에 참여하셨네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영작할 때도,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는 거다? 동사부터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 비법 중에 하나인데, 자, 아까 영작 비법 중에 하나가 우리말을 주부와 술부로 딱 나누라 그랬었죠?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요. 주부와 술부로 딱 나눈 다음에 주어 쓰고 나서 뒤로 쫙 치면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술부도 동사 쓰고 나서 뒤에서부터 쫙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작 비법 중에서 이제 독해 비법 중에서 하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일단은. 그리고 그러면 동사 앞에 반드시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리핑을 더 베이비 슬리핑을 주어로 볼 것이냐? 아니야. 정확하게 더 베이비가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죠. 만약에 이게 복수라면 이 동사가 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ing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현재 분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니은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니은이 들어간다 말이죠. is my sister.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이걸 관계대명사로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서 관계대명사는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 역할하는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 역할하는 부사절이 있는데, 이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관계대명사로 고친다면 무슨 절로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녹화가 몇 분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6시간 33분 한 거로 해갖고 딱 끝났네요. 예. 키라인파이 맞습니다. 형용사 절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형용사절로. 그래서 자, 형용사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형용사절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라고? 이게 사람이잖아. 관계대명사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 명사와 관계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앞서 가는 말이 있잖아. 그걸 선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베이비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슬리핑은 동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사니까 주어가 없잖아. 더 베이비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주어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무슨 격이라 그랬어요? 주격이라 그랬죠. 목적어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없다고. 그리고 who를 써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does baby who sleeping이냐? 슬립은 자동사죠. 다시 말해서 늘을 안 끌고 들어오는 자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을늘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동사의 ing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자고 있는 거지. 아직도 아이가 자고 있는 거야. 진행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is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이제 만들면 the baby who is sleeping in this car is my sis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문법이 오늘은 영문법을 여러분들한테로 좀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문법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파트가 동사 파트고, 그러니까 동사를 철저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동사와 이제 관련돼서 준동사 파트로서, 즉 동사와 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동사 파트니까 동사와 준하기 때문에 동사 가지고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동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가정법에서 동사를 가지고 수를 일치시키는 가정법. 그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분사를 어렵게 한다. 어려워한다. 분사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예. 7785님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분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를 가지고 만드는 동사다?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 것이다? 형용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채팅방을 자꾸만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끔가다 말이 픽 하고 헛나가네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몇 분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 시작을 해서 16시, 그러니까 16분 33분에서 딱 끝났어요, 지금. 그 딱 끝나갖고 얼마나 강의를 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너무, 왜냐면 이게 너무 또 오랫동안 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영문법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탁탁탁탁 체크해서 보실 수 있으면은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즉 토익이나 토플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고급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뭐 이런 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동사다. 근데 이 동사를 우리는 이제 본동사와 본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다는 거지요. 또 조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동사라는 것도 있다 그랬었죠. 그럼 조동사는 뭐다? 동사를 도와주는 거야. 예, 카라인파이님, 예, 나중에 뵙죠.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can이나 must, may 이런 걸 조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본동사지. 이 본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오케이 동사의 원형이 차지하는 거야. 이 본동사가 동사의 원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풀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앞에 반드시 주어가 있다고 그랬었죠. 동사 앞에 반드시 주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주어와 이 동사와의 조동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조동사를 이제 딱 지워볼게요. 조동사가 없을 경우 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요? 수가 일치되는가를 확인해봐라. 수의 일치? 그래서 요것이 단수면은 당연히 요것도 단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수의 일치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복수면 당연히 여기 복수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걸 수의 일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시제다. 그래서 요 동사를 현재로 쓸 것이냐, 과거로 쓸 것이냐, 미래로 쓸 것이냐, 과거 완료로 쓸 것이냐, 현재 완료로 쓸 것이냐. 그걸 이제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 진짜 아무 이상이 없더라.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살펴봐야 된다. 오케이 요 뒤에 준동사라는 거. 준동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사에 준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동사는 이 본동사를 도와주는 거고 준동사는 이 본동사에 준하는 동사야.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죠. 자, 동사의 성격과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명사.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자, 분사는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격이요? 그렇죠. 동사의 성격과 분사의 성격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동사의 성격과 분사. 그러면 저 부정사는요? 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야. 아니 부자야. 그러니까 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명사 역할을 하고 어떨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어떨 때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형분해? 명형분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형용사 역할하는 것은 관계대명사로 만약에 고친다면 무슨 절로 고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형용사절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 다시 분사를 가지고 관계대명사로 고친다면 당연히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니까 무슨 절로 고칠 수 있다? 형용사절로 고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동사가 주어의 관계에서 수도 일치하고 뭐 완벽하다. 그러면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아니면 그 분사가 나와 있는가 없는가 요걸 살피라는 거죠. 그러면 100이면 100. 이쪽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또 혹시나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나, 주격보호로 쓰이지 않았나, 목적격 보호로 쓰이지 않나,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돼. 근데 그건 자 일단 차치하고 우리가 오늘 분사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문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작을 보죠. 다시요. 영작을 봤을 때 이 방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는 나의 여동생이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뭐 하라 했었죠? 주부와 술부로 나눠라. 그래서 이렇게 쪼갠다. 아이는이 우리는 주어고, 여기 이제 술부죠? 술부에서 이다가 동사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각각 요소별로 이렇게 쪼개라. 그리고 그 앞에, 그 밑에다가 그 단어를 써라. 그러니까 이 방 안에서니까는 조그만 장소일 때 이제 s를 써.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in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래서 그 s로 하든 이제 상관없는 거고, at this room이겠죠. 잠자고 있는 아이니까 니은이 들어가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형용사라고 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느냐는 형용사는 생각이 안 나지만 잠자다는 동사는 생각이 난다. 그럼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형용사를 분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sleeping 해놓고 아이는니까는 the baby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 my sister. 그 다음에 이다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어를 먼저 쓰고 나서, 그죠? 요 주어를 쓰고 나서 뒤에서부터 쳐라. 주어를 먼저 쓰고 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쳐라. 그러니까는 자 불러보시죠. The baby. 그리고 뒤에서부터 치는 거죠. 그러니까 sleeping at this room.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동사 치고 뒤에서부터 쳐라. 그래서 is my sister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보다시피 이 슬리핑이 분사라는 걸 알았으니까 관계대명사를 고칠 수 있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여기 되는 거죠. 또 베이비가 사람이다. 그런데 주어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슬리핑이라는 동사만 있고 주어는 없다. 주어는 없으니까 뭐가 된다? 오케이. 관계대명사 주격이 된다. 그래서 who를 쓰면 되겠죠. who.
그리고 이제 자동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is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baby who is sleeping at this room is my sis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관계되면서 주격과 비동사는 분사해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은 논술,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